안녕하세요. 문풀 강선생입니다. 최근에 제가 6명의 친구들과 문제풀이를 이렇게 살펴봐 주고 피드백을 주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풀이를 쭉 보는 동안에 피드백을 줄 만한 것이 생겼는데 이건 다 같이 공유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지금 문제풀이는 A급으로 하고 있고 A급 C단계 중 1-1을 처음 선행을 나가는 친구들입니다. 이제 개념서 정도 보았는데 뭐 보는 교재가 중구난방이어서 그럼 다 같이 풀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A급을 선택을 했고, 심화서를 다 풀자 이 컨셉은 아니고요. A급의 CBA 단계 중에서 C는 그냥 유형서나 개념서에 있는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그래서 C만 한번 풀어보자 라는 컨셉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피드백을 주고 싶었던 문제는 19번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문제는 빨리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빨리 푼다는 게 막 손이 급하게 움직여야 된다가 아니라 생각이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빠르게 움직여야지 실수가 적어져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흐트러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빠르게 달려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친구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 친구 여기 이렇게 그 선을 길게 쭉쭉 늘어뜨리면서 셈을 해 나가는 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방법이에요. 오히려 요렇게 그냥 빨리 더 하고 답 찾는 방법을 조금 더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약수의 총합을 구하여라라고 했더니 덧셈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 덧셈하는 자체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60의 약수 12개를 더 해야겠다 이 생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덧셈 자체로 생각의 포인트가 집중의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셈을 이렇게 나열해 나가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물론 답은 맞출 수 있겠지만 내가 12개를 더하는지 13개를 더하는지 15개를 더하는지 잘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개수를 구한 게 다시 여기에 들어와 버리는 이런 기묘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셈법 자체에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두뇌는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와 집중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동시에 들고 있는 정보의 개수는 두세 개밖에 안 돼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만 집중해야 돼요. 60의 약수, 합. 그러면은 더하기 기호 자체는 생략해 버려도 되는 거죠. 우리 앞에 친구들이 보여줬듯이. 덧셈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12개라는 사실이 이렇게 보여지면은 되는 건데 저는 사실 이것도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옆으로 쭉 나열해 놓으면은 12개라는 게 잘 안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냐면은 자, 어차피 2가 2개, 3이 하나, 5가 하나 조합해 가지고 우리가 약수를 만들어 내거든요. 그러면은 약수를 그냥 1, 2, 4 이제 2 가지고만 만들어 낸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3을 한번 믹스해 보는 거죠. 1에다가 3 곱하면은 3, 6, 12 어차피 소인수분해 한 그 덩어리들 우리가 소인수 가지고 조합해서 약수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5만 넣어 보는 거죠. 1, 2, 4에다가 5를 조합해 가지고 5, 10, 20 그리고 또 뭐 남았어요? 5와 3을 동시에 넣어 보는 거죠. 15, 30, 60 요렇게 해서 차라리 요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총합을 구해 나가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다. 왜냐면은 1, 2, 4의 합은 얼마? 7. 얘는 7에다가 3 곱하니까 3, 7, 21. 7에다가 5 곱했으니까 7, 5, 35. 여기에는 7에다가 15 곱했으니까 105. 셈이 조금 더 쉬워지고 검산 자체도 쉬워집니다. 우리가 덧셈, 뺄셈을 한 번 요렇게 반복적으로 진행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를 내가 얼마나 빨리 다시 확인할 수 있는가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중등, 고등에서 연산을 전혀 안 하진 않잖아요. 연산을 하는데 복잡한 연산은 초등만큼 복잡한 연산을 하진 않아요. 다만 그 연산을 했을 때 내가 빠르게 점검할 수 있는 보완책은 가져가면서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해야 된다. 풀이할 때 작은
팁이 될 겁니다. 우리가 12개를 더할 때는 12개를 늘어 세우지 말고 적당히 쪼개가지고 6 곱하기 2로 나누든지 아니면 3개씩 4줄로 나누든지 4개씩 3줄, 이건 뭐 취향의 차이예요. 어떻게든 눈에 보기 편하고 빠르게 점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친구들이 1번부터 20번 정도까지 풀었는데 어려운 문제 20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헷갈릴 법한 문제예요.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 중등 과정을 한 번 정도는 봤을 법한 표현법이에요. 3600에 m을 곱했더니 어떤 수의 제곱이 된다를 3600 곱하기 m은 x의 제곱이다. 와, 너무 나이스하게 표현 잘했죠. 그렇게 표현하고 문제 풀어도 좋고요. 그런데 모두 이렇게 써야 된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표시를 하고 들어가. 아니요. 이건 역시 생각의 템포를 늦추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언제? 내가 쉽다고 느낄 때는. 이 친구는 잘 풀고 있어요. 문제를 푸는데 내가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야. 그냥 쭉 해가지고 답 찾을 수 있겠어. 그럼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따로 정리 안 해봐도 되겠죠. 왜? 읽자 말자 팍 했으니까 바로 답으로 달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두 친구의 풀이 이후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피드백을 주자면은 잘 풀었는데 도입은 잘했는데 그 이후가 조금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은 문제가 요구하는 3600에 내가 m을 곱했더니 x의 제곱이 되었다. 요거까지는 되게 잘했는데 이것과 공간을 조금 띄우고 그 다음부터 내 생각을 이제 적어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아, 그럼 3600을 내가 소인수분해를 해야겠네. 그럼 뭐 소인수분해 하는 거를 쭉 적어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얘는 뭘로 곱해져 있는지를 옆에다가 적는다든지 풀이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과 나의 풀이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내가 풀이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문제가 뭘 요구했지를 다시 점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요거 분리해서 적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자, 그리고 그 다음 잘 푸는 친구도 역시나 개선할 점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다면 굳이 3600을 3 안 쪼개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3600을 그냥 36, 100으로 쪼개도 돼요. 이게 모든 문제집과 교과서 풀이에 보면은 3 이렇게 적어두니까 그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풀이는 내가 그냥 보는 거예요. 내가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큰 덩어리로 빨리 쪼개요. 왜? 36은 6의 제곱이고 얘는 10의 제곱인 거 뻔히 보이니까 여기에는 2 2개, 3 2개, 2 2개, 5 2개 인수분해 아니 소인수분해 훨씬 빨리 되잖아요. 내가 편한 방법으로 더 속도감 있게 무엇? 템포를 빠르게 막 빨리 쓰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템포를 빠르게 필기 양은 필요한 것만 내 생각을 보조할 수 있는 것만 기록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풀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문제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드백은 여기까지.